자,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 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투자 마인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약간 좀 뭐 마인드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사진들 보면서 막 설레어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로 막 그 여행 가는 영상들 많이 보고 막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뭐 국내 여행도 많이 간다 하지만은 지금은 좀 해외를 많이 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휴가 시즌 때 여행 간다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을 떠올리는, 그동안 코로나 때 못 갔으니까 이번에 가야지 하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를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행기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계급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데가 이 비행기 아니죠. 이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계급이 딱 느껴지잖아요. 이코노미,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타라. 그리고 비즈니스, 회사 돈으로 타라.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타라. 퍼스트 클래스, 너네는 그냥 최고야. 라고 이름부터 벌써 지금 자본주의 느낌이 물씬 나는 비행기 좌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랑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타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즈니스가 비싸요. 비즈니스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회사 돈으로 타든지 아니면은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가서 뭐 또 뭐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가라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이코노미를 탑니다. 왜냐면 이거에 몇 배를 태우기도 좀 아깝기도 하고, 야, 그 돈이면 야, 호텔을 하루 더 자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워낙 또 예산이 또 적은데 빠듯하게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코노미를 대부분 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코노미를 타면서 싸움도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제 이코노미 등받침 요거 젖히는 거, 요거 가지고도 몇 번들 이슈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등 요거를 좀 젖혀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막 논란도 있습니다. 아니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왜 젖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야 젖히면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좁다,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아지는데 야, 이건 매너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워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버스형으로 생긴 아주 낡은 비즈니스 좌석 같은 거는 이제 잘 못 누워요. 풀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180도가 되는 게 있고 약간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자다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뭐 이런 비즈니스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다리도 좀 쭉 뻗고요. 그리고 음식도 도시락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차려주죠. 차려주고 뭐 중간중간 먹을 것도 막 주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는 이제 확실한 공간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방처럼 아니면 사실상 이제 벽처럼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샤워실이 되는 그런 비행기들도 있고, 아니면 뭐 베딩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아예 이불을 깔아주고 뭐 아예 밥도 뭐 중간중간 뭐 아예 뭐 스테이크로 아예 음식점, 레스토랑처럼 차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입장, 퇴장, 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가면은 계급 사회라는 게 가장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어갈 때도 제일 빨리 들어가고 퇴장할 때도 가장 빨리 나오고 수화물도 가장 먼저 나온다. 거기다 라운지를 또 주니까 라운지 가가지고 또 편안하게 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를 타면은 입장도 늦어지고 퇴장도 늦어지고 이제 항상 이제 수화물도 막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라운지 같은 것도 또 없다 보니까 공항에 먼저 도착했는데 빨리 수속을 밟게 되면은 뭐 해야 돼 하면서 막 되게 여행의 시작부터 피곤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건 뭐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가져온 거라서 이제 항상 비행기는 이제 시가기 때문에 바뀌죠. 인천 파리를 이제 작년 가격대 정도로 보니까 이코노미가 한 17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비즈니스 타려고 그랬더니 한 3배 정도 비싸지고 한 600만 원 정도 하는데, 퍼스트를 타려고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마 뉴욕도 아마 비슷한 금액일 것 같은데 한 10시간, 15시간 날아가려면은 이 정도 돈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코노미를 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탑니까?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즘에 웨딩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웨딩 인플레이션이 지금 비행기에도 왔다. 신혼여행 비즈니스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은 예전에는 뭔 비즈니스냐, 당연히 그냥 이거는 이코노미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아니면 언제 타?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에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뿐인 요 멘트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타는 거 찬성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신혼여행이니까 뭐 갈 때는 이코노미, 뭐 올 때는 뭐
비즈니스 이렇게 하지 말고 왕복으로 타세요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하는 소리지 뭐 누가 비즈니스 탑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통계 자료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하늘에서 누리는 호사, 비캉스가 뜬다. 비행기에서 바캉스를 굳이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돈 많으면 타도 됩니다. 돈 많으면 타도 되는데 돈이 없는데 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비즈니스 항공석 판매 신장률이 3.5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힘들게 피곤하게 비행기를 타느니 그것도 여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편하게 가겠다. 근데 이걸 어디를 가나 봤더니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많이 가죠. 그래서 베트남, 태국이 그래도 조금 비행 시간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갈 때도 많이 타시는데 일본 갈 때 타는 건 뭐야? 일본은 물론 뭐 이제 홋카이도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뭐 오키나와 가시면 뭐 그래도 좀 타겠지만 그래도 2시간 안짝인데 일본 갈 때 비즈니스를 많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비즈니스를 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사는 게 아닌가. 왜 일본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일본은 비즈니스를 타면 당연히 편하죠. 편하지만 일본 갈 때 비즈니스를 탔다고 하기에는 앉아가지고 잠깐 뭐 하면 이제 뭐 출발한다고 하늘로 뜬다고 차렷자세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 푸세요 하면 또 갑자기 뭐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정리하고 그러면 내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몇십만 원 더 태울 거면은 아니 그 정도면은 많이 피곤한 건 아닌데 하루를 더 호텔을 묵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가서 더 좋은 호텔에 갈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를 많이 타신다는 거는 물론 업무용일 수도 있지만 나도 비즈니스 타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일본 갈 때 많이 타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타게 되더라. 자, 특히 이 비즈니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좀 고려하고 타는 게 느껴지는 게 이 8, 9월 달에 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율이 24%랍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두 달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8월, 9월이 대부분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추석 시즌 아니면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요때 가족 여행들 많이 가는데 요럴 때 이제 비즈니스를 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게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이제 3인 가족, 4인 가족 뭐 이렇게 타면은 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마케팅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조만간 신혼여행은 당연히 비즈니스 아닌가라는 식으로 또 일반화가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즈니스는 좀 부담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50% 이상 그러니까 대다수가 하는 거다. 약간 다수결로 이건 해야죠라는 문화가 생기는 순간 90%로 쫙 늘어나죠. 비즈니스 못할 거면 신혼여행 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욕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즈니스라는 거를 사람들이 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일반석에 기내식 라면 주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컵라면을 주거든요. 일반석에서. 근데 이 일반석에 컵라면을 주니까 요즘에 난기류가 많아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요 난기류 때문에 요 뜨거운 컵라면을 먹다가 막 쏟아지고 막 옆에 화상을 입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석에는 라면을 안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즈니스는 왜 줘요? 비즈니스는 난기류가 없나요? 라면서 막 분노를 막 터트리는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즈니스는 어쨌든 인원이 적죠. 인원이 적으니까 여기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은 확실히 적어집니다. 근데 일반석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먹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하면은 난기류가 왔을 때 누군가는 쏟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라면 대신 뭐 샌드위치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코노미의 문제는 이런 라면을 주냐 마냐 서비스가 아니라 이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 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다리고 이게 앞에 있는 의자죠. 근데 요즘에 뭐 저가 항공사들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저가 항공사가 아닌 곳들도 이코노미 좌석 간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좌석 간의 간격이 90cm에 다다랐는데 지금은 한 10cm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람들은 더 덩치가 커졌는데 간격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딱 오도가도 못하고 딱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코노미 증후군 같은 것들도 생겨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막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좌석이 좁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니다. 아직은 뭐 적용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항공사나 이런 데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더 좁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쏟아지는 느낌의 각도로 이제 의자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 앉을 자리에 막 4명, 5명을 앉히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막 개발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2층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 좀 편하면서도 나름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이 엉덩이 밑으로 사람 다리가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높이를 좀 확보를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우겨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좁아지면서 이코노미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 것도 사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문 앞이라든지 가장 앞자리라든지 이런 데들은 추가금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선착순이나 뭐 이러면서 따로 돈을 받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들은 먼저 선점하려면 뭐 3만 원, 6만 원, 9만 원을 뭐 더 내야 된다. 근데 가장 먼저 이런 게 팔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공간이 좁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등장했어. 근데 이게 진짜 이 조삼모사인 게 뭐냐면 예전에 원래 90cm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80cm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뭐 상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대의 흐름이 이런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코노미여도 돈을 조금 더 내서 약간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코노미석이 작아지니까 점점 다툼이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등받이 때문에 막 비상 착륙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아파트 층간 소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도 층간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시끄러우면은 아랫집에서는 윗집 사람들을 욕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조심합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는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을 줄여야 되는 거지. 층간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왜 조심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간격이 넓었으니까 등받이도 제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등받이를 젖히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공간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은 좁은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위험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좁은 공간에 있으면 폐쇄 공포증 같은 것들도 있고 좁은 공간에 계속 뭐 장시간 있으면은 막 사람이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뭔가 좀 탁 트여져 있고 뭔가 이게 시야가 좀 확보가 되고 편안해야지만 내가 예를 들어 원시시대 때부터 뭐 맹수들을 잘 보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5평형이 뭐 국민평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지고 그거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도 이런 본능에 약간 거스르는 추세가 이런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가구당 인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점점 이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런다고 해서 이 집이 작아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인당 사용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에는 뭐 자기 업무 공간, 그다음에 이제 거실, 뭐 침실, 그다음에 뭐 게스트룸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데 이게 면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이 돈을 벌면요 넓은 공간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혼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작아집니다라는 거는 저는 앞으로의 트렌드랑은 조금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1인 가구일수록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거나 내가 집으로 놀러 가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과거만 해도 집에서 뭔가 홈파티를 열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를 부르면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했죠. 그러니까 집에 친구가 오면은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하지만은 야, 너 언제 가냐? 하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좀 더 놀고 오라고 했는데요. 야, 빨리 가. 다음에 와 하면서 엄마들이 막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죠. 왜냐면 오히려 미혼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놀자 하면서 이게 단순히 혼자서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집도 일종의 하나의 뭐 문화 공간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또 교류의 장처럼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이 곧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이 권력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인간이 내가 능력도 되고 경제력도 되는 데 권력을 과연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하죠. 그래서 고유가에다가 불황인데도 중형 SUV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도 소형은 안 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차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중소형 SUV는 사야지. 그러니까 대형은 비싸서 못 사더라도 중형까지는 사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차가 작으면 또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차가 크면은 왠지 좀 빵빵거리는 것도 좀 적게 하고 하는 게 현실인데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잘 안 든다. 최근에 신라호텔 망고 빙수가 10만 원이 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올랐는데 여전히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이 신라호텔 망고 빙수가 10만 원 넘게 받는 이유가 망고가 비싸서가 아니고요. 이 망고 빙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만도 아니다. 뭐냐면 이 공간이 되게 널찍널찍한 거죠. 같은 공간에 아마 그냥 일반 빙수집은 이 가격을 낮추고 대신에 테이블을 엄청 많이 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먹을 겁니다. 근데 이런 호텔 빙수나 이런 것들은 비싸지만 일종의 비즈니스 같은 거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줌으로써 더 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좀 조용하게 편하게 즐겁게 먹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여기를 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왜 10만 원이야? 맛이 10만 원어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공간의 비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인간의 본능은 부동산에는 계속 적용되지 않을까. 원시 시대 때도 좁은 동굴에 살다가 건강해지고 체력이 되고 좀 성장하면은 더 넓은 동굴을 찾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코노미가 좁아졌다고 계속 이코노미를 타지 않고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사람들이 가는 거와 똑같이 이 부동산도 계속 1인당 면적은 넓어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선진국형 경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갑자기 뭐 이제 개천에서 용나고 이런 일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경제력도 어느 정도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룸도 충분해. 뭐 나는 뭐 작아도 괜찮아라고 지금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30대의 경제력과 50대의 경제력이 같지 않거든요. 대부분 열심히 인생을 사시면은 30대보다 50대 때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미혼이어도 돈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뭐 이래저래 능력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수요는 계속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타는 거 좀 조심해라. 돈 없을 때는. 이거 하지 마시고 그 돈 아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와 이 이코노미가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되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1인 가구의 증가세도 단순히 원룸, 더 초소형 주택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같이 엮어서 해봤습니다.